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입시, 채용, 병역 비리, 그리고 이른바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물망이 얼마나 촘촘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국형 범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조국형 범죄, 그러니까 유력자의 자녀들의 어떤 입학 비리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논란이 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한국당에 입당을 냈는데 허용됐습니다. 지난번에 1호 영입 대상으로 꼽혔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죠. 공감명 갑질도 문제 있었지만 삼천교육대 발언에서 배제가 됐었는데 입당 허용됐습니다. 김학철 기억하십니까? 군의원인가요? 예, 도의원이죠. 도의원인데 레밍 발언해서 아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람. 근데 복당 신청을 또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걸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이 공천 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지 한번 공천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내일 인재 영입한 분들의 일부를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박찬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공감병 갑질이라는 분은 공정이랑 맞잖아요. 누가 발표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내일 내일 발표하면서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럼 박찬주 대장을 영입 발표해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은 완전히 배제가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는 박찬주 영입과 같은 계속해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얘기한 걸 다 메모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잘 챙겨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통상의 당원 당규 절차에 따른 처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입에서 반려된 적 있는데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당원 당규의 처리 절차가 있고 그에 따른 처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원 당규의 징계 결정에는 이 소명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5대 사회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파렴치한 행위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는데 이 결정을 수긍하게 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또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라도 옳은 결정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논란이 된 발언도 들어봤는데요. 정운갑 실장, 물론 입당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공천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하필이면 공천 기준을 발표한 날 또 입당 문제가 불거져서 말이죠. 그렇죠. 입당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당원 당규상에 따라서 하겠다면 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선거라는 것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당도 이제 원칙을 지금 잇따라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실현해서 공천을 하느냐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뭐 상당히 탄력적으로 또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바꾼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또 저항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공천 혁신이라는 게 또 물거품이 되는데 과연 다음 그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고 또 중요한 것은 뭐 한국당 50% 물갈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만큼 바꾸려고 그러면 그만한 또 인물 영입을 얼마나 또 제대로 돼 있느냐. 사람이 있어야지만 또 거의 마땅한 사람을 또 뭐 바꾸거나 할 텐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뭐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앞서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 무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거명되는 두 사람은 일단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도 지금 입당과 복당은 좀 경우가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복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명이 됐거나 탈당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 김영주 의원 그것은 심사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뭐 시도당에서 당연히 이제 충북도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복당에 대한 부를 할 텐데 뭐 지금 신청을 했다고는 그 자체로서 뭐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이 나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복당을 불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위기나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뭐 4대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 뭐 조국형 기능, 번역 비리, 성폭력, 사회적 무리하지만 실제로 저는 왜 고무줄 기준이라고 보면 방금도 지금 대변인이 무슨 엄격한 기준이라고 합니다마는 세월호 망언이나 또 5.18 망언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다 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라고 하는 그 사회적 무리가 뭐냐. 라고 하는 또 국민의 관점이라는 그 국민의 관점이 어떤 사람만이 자유한국당의 국민이냐 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되고 오히려 역으로 50%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안을 내놨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공천이 안 돼요라고 하는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줄 기준이다. 근데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공천 신청해서 경선에서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분 나름대로 한평생 군에 기여한 기여자고 애국자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갑질 논란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방금 화면에서 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엄격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최수영 교수 궁금한 게요. 김학철 전 충북도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 복당을 신청한 것은 총선 출마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총선을 뭐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왜 입당을 하겠습니까? 뭐 본인의 속내는 제가 뭐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저는 오늘 저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목이 이제 국민이 기준이다. 뭐 이렇게 아마 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이제 국민의 기준 뭐 맞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속담을 썼는데 10번 벼르지 말고 세게 한 번 쳐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고 뭐 발표하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아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한국당이 국민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더 자꾸도 아직도 좀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날 밥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서 제가 표 하나를 봤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손님이 짜다면 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손님이 짜다면 짠 겁니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항변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세게 한번 보여주는 거. 10번 벼르고 변죽만 20번, 100번 울릴 것이 아니라 세게 한번 치는 거. 그래야 중도가 오고 외연이 확장되고 그래야 민심을 가져와서 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총선 기획단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박찬주 전 대장 입당 허용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상작용이라고 일단 썼고요. 방금 전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잘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이.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 기획단에서 이런 거 발표한다고 하는데 박찬주 전 대장이 지금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뭐 홍역도 겪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당에서 입당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
내지 마라. 지금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붙잡았어야죠. 당연히 그게 보고가 돼야죠. 김학철 전 도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자꾸 나올 만한 것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또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걸 또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당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그런 걸 어떻게 잘 통제하고 조율해 나가느냐, 이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걸 좀 창의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연상작용. 네, 연상작용 말씀드리면요. 비누,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깨끗하다. 네. 그렇죠? 보통 변기, 그럼 지저분하다. 예. 이런 식으로 연상작용이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다 프로토콜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그러면은 사람들은 조국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도 생각합니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그럼 깰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자유한국당한테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세울 것만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병역비리, 그러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황교안 대표 만성 단마진도 생각납니다. 그것도 역시 의료 기록 제출하지 않았어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연상작용이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말도 지금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막말 그러면은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먼저 아마 생각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차라리 그런 걸 지금 발표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보단 다른 방식으로 좀 각오해서 발표해야 한다. 이게 뭔가 자유한국당 안에서 잘 조율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기준을 강화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50% 물갈이를 위해서 당연히 바람직한 조치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부적절한 언행이 있잖아요. 권익위 막말을 어디까지 배제할 것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국민의 정서 기준을 한다. 근데 이 국민이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이념적 갈등이 심하다 보니 보수 지지 국민도 있고 그다음에 진보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막말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결국 자유파 즉 보수나 중도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진보를 들어보면 유시민 작가 있죠. 우파에서는 정말 이게 궤변 막말이라고 그래요. 자유우파는 국어 사전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는데 황교안 대표가 계속 쓰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으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황교안 대표는 이제 보수라는 말을 안 쓰고 자유우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말의 경우에 중도나 보수우파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층의 기준으로 그 막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아, 그 선을? 왜냐하면 이게 유시민 작가 이야기했잖아요. 보수층에서는 막말이라고 하지만 그러게 진보층에서는 유시민 작가 막말이 아니라 하잖아요. 따라서 저희가 그 프레임을 잘 극복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박찬주 대장 있잖아요. 이분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봐요. 이분이 가장 부적절한 말은 삼청교육대란 말이에요. 시대착오적인. 근데 그거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하고 이게 논쟁 과정에 감정적으로 놓은 실언이고 따라서 그 정도하고는 기회를 주대요. 다만 이제 김학철 도의원은요. 이분에게 고의로 그냥 국민 전체를 레밍으로 비교해버렸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층에서 보더라도 막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막말의 기준, 이걸 이게 다양하게 그 보수층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면, 그럼 이제 5.18이든 뭐 세월호든 여러 가지 차명진 의원도 지금 MBN 같이 했지만 막말 논쟁에 휘말려 있거든요. 이런 게 판단할 때 당에서는 어떻게 정권과 싸우면서 보수를 위해 싸웠는데 그러더니 막말로 다 배제해버리면 그러게 또 저희 보수층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영 국장. 네, 그러면은 전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률적으로도 이미 제정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막말을 한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김순례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자유우파인가요? 아니면은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는 막말을 하신 분인가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기 자유한국당 제가 당규를 보니까 7조에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한 자만 이렇게 영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박찬주 대장님도 국민의 지탄을 충분히 받으신 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박안주 사무총장도 보면은 조카 채용 의혹이 있는 이런 분인 것 같고요. 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고무줄이고 이 국민에 의한 잣대라고 했는데 그 국민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1호 국민인 황교안 대표 이 마음대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진복 그 총선 기획단의 팀장님께 기자가 물어봤어요. 나경원 의원이 저기 조국 장관하고 비슷한 의혹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냐고 하냐면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이게 답이 전부랍니다.
이 조국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조사를 받고 하는데 나경원 대표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이걸로 공천 배제라든가 어떤 비리 의혹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게 과연 이 제대로 보편적 기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차관 기준이 강화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